네,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이 저희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도커 중간고사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이 질의사항이 있으셨어요. 뭐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4학년 학생 여러분들이시고 바쁘시기 때문에 뭐 타 과목 대비 뭐 너무 어렵게 낸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부분 어떤 오픈소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스톨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값을 뭐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습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개념, 그 다음에 어떤 주요 명령어 이런 쪽으로 좀 주요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중간고사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겠으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중간고사를 대비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도커의 핵심 사상을, 핵심 철학, 왜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첫 번째 1교시부터 첫 번째 수업부터 강조를 했는데 이 도커라고 하는 기술이 왜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핵심이 가상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상화 기술. 리눅스 핵심 컨테이너에 대한 가상화 기술이 들어온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중요하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상화 기술이 기존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게 아셔야 되겠죠.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 가상화가 있지만 우리는 여기 쪽에서 핵심으로 들어가는 서버 가상화 쪽을 주 포커싱으로 보면서 가상화의 다양한 종류들 타입 1, 타입 2 관점을 봤고요. 이게 베어메탈 방식이냐 호스티드 방식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각각 가상화 기술의 어떤 성능 비교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였습니까? 자, 반가상화, 그러니까 전체 완전 풀 가상화하는 게 있고 반가상화 종류별로 말씀을 또 드렸죠. 타입은 반가상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떨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호스트 OS가 있고 게스트 OS가 있을 때 게스트 OS의 영향을 더 적게 받을 거냐? 뭐 답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핵심 사항이 바로 도커로 이어오는 과정이 됐죠. 1주차에 도커라고 하는 도커가 어떤 부분에서 우월하냐, 도커의 장점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도커가 나오는 부분.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가상화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되죠. 2주차, 3주차 부분에 어차피 도커라고 하는 게 저희가 뭐 여러 윈도우에서도 돌아가고 뭐 다른 쪽 맥에서도 돌아가지만 가장 리눅스와 궁합이 잘 맞고 그 중에서 우분투와 가장 궁합이 잘 맞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분투 기준으로 우분투 뭐 18.04 버전도 좋고요. 20.04 버전도 좋고요. 지금 18.04 버전은 EOS가 2023년까지이기 때문에 뭐 조금 안정화된 버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든 뭐 20.04 버전도 다르지는 않고요. 대신에 16.04 버전은 EOS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전까지는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18.04 이후의 버전부터 해야 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도커를 운영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리눅스이기 때문에 우분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리눅스에 대한 명령어를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7주차의 중간고사를 보시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8주차 뭐 이런 때 이제 도커 런의 도커 명령어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기말고사 때고 기본적으로 지금 중간고사 때는 도커의 개념, 도커의 아키텍처, 도커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과 핵심으로 리눅스 명령어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2주차, 3주차에 중요한 명령어들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반드시 알으셔야 될 거. 기본적인 명령어들은 아셔야죠. 뭐 w, who 뭐 이런 거 관련돼서 로긴 파일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또 있었죠. 각종 로그에 설정되는 로그에 설정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어디 로그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설정하는지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뭐 XINET 데몬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크론탭 요 크론탭은 여러분들이 배치 잡을 때 정말 많이 쓰이는 거고 토크할 때도 쓰이는 거기 때문에 크론탭에 대한 사용법 요거는 하나하나 별도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매 주차 뒤에 어떤 그 주차에서 반드시 알으셔야 될 어떤 핵심 정리 사항으로 몇 가지 문제들을 예시를 드렸죠. 그 정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크론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가 매달 뭐 어떻게 매주 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뭐 어떤 파일을 백업 받으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크론탭을 완성해 보시오. 왜냐면 주관식 문제로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론탭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굳이 리눅스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네. 혹시 지금 카메라 보고 계세요? 네. 왜 카메라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카메라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네, 교수님 그게 맞습니다. 아까 전까지 시선이 시선이 여기로 오세요. 카메라 이쪽이 아니라 양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계속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네. 이 카메라. 이 카메라 시간도 없는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우개 꺼내드릴게요. 이 다음 페이지도 공백 하나 더 있어요? 혹시? 아니요. 하나만 더 만들어 주시겠어요, 그러면? 쓰다 보면 그러면 또 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만들어요. 하나에 다 못 쓰겠다. 이게 내용이 많아갖고. 시간 없는데 미치겠네. 나 오늘 집에는 갈 수 있나? 두 개만 더 만들어 주세요. 네. 네네네. 이 정도만. 네네네네네. 네. 네. 네,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도커 이 중간고사 관련해서 학생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런 질의사항들이 많으셔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중간고사를 대비할 수 있는지 이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모든 내용이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뭐 문제를 다 알려주고 이럴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중간고사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도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가 1주차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첫 교시에 가장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죠. 무슨 얘기냐면 이 과목이 도커이기 때문에 도커가 왜 나왔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죠. 도커라는 게 결국 컨테이너 가상화다. 컨테이너를 가상화하는 거다라는 거의 출발점이 됐고요. 이거는 리눅스의 핵심 기술인 리눅스 컨테이너에 대한 발전 부분에서 가상화 기술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결국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게 가상화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가상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뭐 서버 가상화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주요 포커스는 서버 가상화를 보시면 되는데 가상화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그랬죠. 타입 1, 타입 2. 전체를 가상화하냐, 반가상화를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상화에 따른 성능 비교를 제가 해드렸죠. 결국은 신기술이 나왔을 때 얼마나 이 기술이
쓸만하고 어벨러블 하냐의 판단은 결국 과거 대비 성능이 좋냐라는 것도 중요한 포커싱이 됩니다. 따라서 게스트 OS라고 하는 부분을 굳이 설치 안 하더라도 이걸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퍼포먼스 측면에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에 대한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베어메탈 방식이 있고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상화 기술의 각각에 대한 분류 체계,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도커라고 하는 게 리눅스 컨테이너, 뭐 조금 더 뎁스 있게 들어가면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경리하는 기술에서 더 발전된 거다. 핵심 기술을 따온 거다. 근데 거기에 모태가 되는 거는 가상화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상화의 기술이 뭐가 있는지는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상화의 구분은 어떻게 하고 각각의 장단점은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도커가 나오게 된 배경, 도커를 왜 쓰는지 그 백그라운드의 가상화의 기술을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면 결국 도커라고 하는 이 과목을 중간고사를 보는 게 실제로 실습에 대한 내용을 뭐 표현해 보시오.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요거를 운영 관리해 주는 부분, 결국 리눅스에 대한 핵심 명령어 기반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관리를 하시려면 리눅스 명령어를 알아야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분투 베이스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우분투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18.04 이후 버전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20.04 버전이라든지 16.04 버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미 EOS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거는 쓰시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엔드 오브 서비스가 됐기 때문에 2023년까지 EOS를 유지해주는 18.04 이후 버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분투 베이스의 명령어 기반. 그러니까 우분투가 아니면 아예 시험 문제에 이거는 뭐 CentOS 명령이다. 표시를 정확하게 해드릴 거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이제 공통 명령어를 중심으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특정 리눅스에서만 쓰는 명령어를 내는 건 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은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우분투 베이스로 저희들이 계속 실습을 했기 때문에 기본은 우분투 리눅스 명령어 기준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리눅스가 아니더라도 뭐 유닉스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 있죠.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 구조가 어떻게 된다. 이게 뭐 하는 거다. 여기에 사용자 등록이 되어 있고 어떤 필드 형태로 되어 있는다. 요거에서 특별히 패스워드를 갖고 있는 게 etc 밑에 섀도우라고 하는 파일이 사용자의 암호화 그 패스워드 부분을 암호화하더라. 이런 부분들 알고 계셔야 되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변환할 때 이렇게 역으로 변환하려고 할 때 어떤 명령어들이 쓰이냐 뭐 그런 것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 뭐 W라든지 who라든지 뭐 가장 move이라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들은 너무나 기본적인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가장 뭐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너무나 마이너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이 리눅스 관련된 부분이 2주, 3주 차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을 수업 시간에 찍어 드렸습니다. 명령어와 더불어서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각종 로그 설정들, 로그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세큐리티와 관련된 부분도 일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와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이는 어떤 배치 잡의 형태, 특히 크론탭, 크론탭-L 리스트로 해가지고 본 다음에 에디터 모드로 들어가서 실제로 시나리오를 주고 뭐 주관식으로 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매주 뭐 토요일 또는 뭐 매주 토요일 뭐 저녁 23시에 여기에 어떤 것들을 백업을 받고자 한다. 그거를 크론탭으로 크론탭으로 완성하시오. 뭐 이것도 이그젬플로 말씀을 드렸죠. 크론탭은 정말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리눅스 아니어도 그러니까 HP 유닉스, 뭐 선 솔라리스, 그러니까 오라클 솔라리스, 뭐 선 OS 10, 뭐
어느 부분에서도 다 공통이기 때문에 크론 탭에 대한 명령어 형태, 어떤 필드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 부분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리눅스 명령어는 지금 8주차 이상부터 나오는 도커 명령어가 기말고사의 핵심이 된다라고 하면 도커에 대한 도커 핵심 기능과 아키텍처 기능과 리눅스 명령어가 중간고사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4주차, 3주차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커를 설치했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저희들이 우분투로 까는 방법, CentOS로 까는 방법, 뭐 윈도우 환경에서 윈도우 4 도커로 까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은 뭐 클릭하면 뭐 끝나는 거기 때문에 자, 레파지토리를 이용해서 쓰는 각각의 인스톨할 때 인스톨 명령어도 있었죠. 중요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건지. CentOS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특별히 어떤 값을 쓴다. YUM 이런 패키지를 쓴다. 뭐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어요. 답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자, 중요하게 윈도우 거는 뭐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우분투와 CentOS는 실제 도커를 설치할 때 어떻게 명령어를 쓰는지 이렇게 뭐 가로 안에 늘 명령어를 써보시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인스톨 되는 부분들은 실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봤다는 가정하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출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커를 설치하는 우분투와 CentOS 위주로 해서 사용될 때 패키지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닥스점 도커에 들어가셔서 좀 최신 버전들이 어떤 게 있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서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는 이 도커 과목을 들으시는데 최소 이틀에 한 번씩은 들어가셔서 보셔야 되는 사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시사적인 부분도 나올 수 있겠네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현재 최신 도커 버전이 얼마냐 이런 것도 사실은 얼마나 이 페이지에 잘 들어가서 보냐에 대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그런 부분도 시사적인 부분으로 포커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각 단원 끝마다 핵심 정리로 말씀드리면서 이그젬플로 하나씩 보여드린 문제들은 반드시 그 정도 수준의 문제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게 핵심 사상들이니까요. 그래서 도커의 핵심 기능 왜 나왔느냐? 가상화에 대한 기술, 가장 운영을 할 때 되는 리눅스의 명령어,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 뭐 세큐리티 포함해서 여러 가지 환경 설정 파일들, 특히 뭐 시스로그는 보안뿐만 아니라 시스템 관리할 때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설치되는지, 로그가 저장되는 위치들, 이런 것들도 리눅스, 유닉스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된다. 특별히 리눅스에서는 인프라와 관련된 관리 명령어도 많이 있다고 그랬죠. 관리 명령어, 그 다음에 그룹은 뭐 유저 애드라든지 이런 거, 체인지 모드 이런 거 중요합니다. 도커 과목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필수로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큐리티와 관련된 부분들, 뭐 스티키 비트가 적용된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퍼미션에 관련된 거, 자, 이 파일에 대해서 유저, 그룹, 어더에 대해서 읽고 쓰기가 어떻게 되냐, 이준수 계산법 표현하는 거, 디렉토리에 대한 부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8개씩 RWX, RWX, RWX 이준수로 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 그러면 요거는 아주 중요하다고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이해하실 걸로 요거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뭐 도커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어를 뭐 기말고사 때 주로 나오겠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거 도커 땡땡하고 이 뒤에 명령어인데 항상
도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명령어 형태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꼴 이렇게 됐죠. 그런데 도커가 어떻게 실행이 된다고요? 반드시 루트 권한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우분투 같은 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예, 수두라고 되죠. 그래서 수두에 대한 사용법, 네. 또 얼마나 실습을 많이 해봤냐에 대한 반증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두, 예, 스위치 유저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렸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 보기 전에 설명을 드렸던 컴포즈 툴, 컴포즈라는 게 뭐다? 왜 도커에서 컴포즈를 트냐? 여러 가지 컨테이너를 좀 편하게 관리하려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문가들 모셔서 뭐 이쪽에 블록체인 관련된 컴포즈 툴도 존재를 하더라라는 것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컴포즈 툴이 왜 쓰는 거고 어떤 목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이런 거는 핵심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뭐 내용들이 도커의 핵심 기능, 도커의 아키텍처,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거기에서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일부는 있었어요. 그 맥VLAN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근데 그 네트워크식 별도의 말씀을 드렸다는데 여기에 이제 쓰는 이런 개념들도 핵심 사상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도커에 대한 부분, 리눅스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들 있었고요. 그러니까 도커에 대한 아키텍처부터 시작을 해서 장단점으로 시작을 해서 리눅스의 기본적인 관리 명령 너무 많았습니다. 명령어들 반드시 아셔야 되고 거기에 핵심되는 주요 설정 파일들, 컴피그 잡는 것들,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죠. etc 밑에 패스워드 이런 것들은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기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밖에 없고 조금 이제 변별성을 갖추기 위해서 조금 이제 뎁스 있는 관리 쪽 명령어라든지 이런 어떤 시스템 인프라적인 관리 명령어 쪽도 출제가 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뭐 VM 스테이트라든지 이런 것들 네트워크 관련된 물론 이제 탑이나 뭐 이런 걸로 툴로 다 볼 수는 있지만 실제 명령어 베이스로도 어떤 유틸리티 자원, 시스템 자원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안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보안과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만 하고 리눅스 우분투에서 가장 실습적으로 정말 많이 사용되는 부분들을 위주로 명령어가 이제 출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4학년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나도 조금은 공부를 하면 평이하게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 정도 조금은 변별성 있는 문제들이 조금 출제될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뭐 리눅스라고 하는 부분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리눅스에 뭐 많이 익숙하시다 그러면 너무 쉽다라고 판단될 수 있을 수도 있을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들한테 리눅스에 대한 처음 접하시는 부분들, 운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그 수준에 맞춰 주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명령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명령어를 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미 실무에서 리눅스 명령어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너무 또 쉽게 접근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커 정리해드리면 도커가 왜 나왔는지 거기에는 가상화 기술이 있었고 도커에 대한 아키텍처를 제일 먼저 이해하신 다음에 전체 그림 설명드렸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리눅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리눅스와 관련된 명령어 중요한 명령어들 다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제 어떤 관리 명령어까지 좀 보셔야 된다. 리눅스와 관련된 그리고 설정 파일들, 시스로그라든지 중요한 파일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이제 도커에 대한 설치, 실제로 도커를 설치할 때 우분투에서는 어떤 설치 명령어가 되는지, 센토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도커런 아키텍처는 뭐 중간고사 이후기 때문에 도커런에 대한 상세 명령어까지는 알 수 없지만 기본적인 간단한 도커 명령어들 어떻게 쓰는 건지 출제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누구나 쉽게 중간고사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퀴즈에서 나왔던 거, 퀴즈에서 출제됐던 부분, 그리고 각 단원마다 핵심 예제로 문제를 제시하면서 요거는 어떤 걸까요라고 했었던 부분들은 반드시 한 번씩 보시면 중간고사를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너무 많은 지금 소스를 알려드린 것 같은데 본 내용을 참조하셔가지고 모두들 중간고사 잘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중간고사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